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종합일간지 종합 1면에는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됐다 이 소식이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뭐 기사는 별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고 저도 이제 내일 뉴스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번 정부의 결정을 맹비난한 언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제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입니다. 김해 신공항 문제 없지만 안 된다. 황당한 결론. 중앙일보입니다. 정치 공황된 신공항 4년 만에 또 뒤집혔다. 경향. 재검토만 14년째 신공항 재물로 또 표심몰이. 한국일보입니다. 선거 재물된 공항 경제 안정성 평가 없이 가덕도로 질주. 세계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요즘 이상해. 원래 이상했어. 세계일보입니다. 선거 앞두고 또 뒤집힌 김해 신공항 국책사업 신뢰 추락. 니들이 추락시키는 것 같은데. 네. 서울신문입니다. 정치에 밀린 대형 국책사업 김해 신공항 결국 뒤집혔다. 국민일보입니다. 선거 앞두고 정치 논리에 뒤집힌 국책사업. 부산시장 보선 앞두고 김해 신공항 백지화. 네, 요거 마지막에 한겨레. 한겨레. 네. 거의 모든 언론사 제목들이 제목 앞에 선거를 앞두고 정치 때문에 이 신공항 국책사업을 뒤집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은 박근혜 때 부산하고 대구 그 선거 때문에 결판을 못 내고 김해로 눌러앉힌 게 이게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보면 중앙일보 기사는 저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제목에는 정리는 또 잘 돼 있어요. 보면 표로 정리가 돼 있는데 이명박 후보 시절 이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하고 당선 뒤에 밀양과 가덕도로 압축. 근데 이명박은 둘 다 부적합 이렇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동남권 신공항 하겠다고 경남하고 경북에 표 다 끌어놓고 안 돼? 이렇게 해버렸어요. 백지화 시켰어요. 근데 땅을 못 샀어. 가덕도 쪽에. 그래서 백지화. 왜냐면 섬이라서 땅을 살만한 데가 없고 간척을 해야 되니까. 100%지 이거는. 네. 네. 근데 또 거기 정리해놓은 게 박근혜도 후보 시절에 신공항을 밀양에도 가서도 한다 하고 가덕도에도 간다 하고 이렇게 하고는 당선되니까 막상 이게 부담스러워서 그냥 김해공항으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있던 자리 확장. 네. 근데 이거만 봐도 누가 정치적으로 공항 가지고 표장사 누가 한 겁니까 이거? 이거는 당연히 이명박 박근혜가 한 거예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밀양에 가자고는 안 했어요. 무조건 가덕도로 간다고 했지. 이니 대통령은 일관성 자꾸 그러니까 대통령이 부산 출신이라 가덕도를 밀었다고 또 그걸 또 갖다 거기다 붙이더라. 세상에. 네. 아니 노무현 대통령부터 이제 논의는 시작을 한 건데 표장사는 누가 한 겁니까? 표장사는 이명박 박근혜 한 거예요 결국에. 게다가 처음에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는 힘들어서 동남권 신공항 만들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사실은 눌러앉힌 게 더 웃기잖아요. 봐봐요. 우리 사무실이 너무 좁아. 이게 너무 좁아서 확장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로 하지? 밀양으로 갈까? 가덕도로 갈까? 그러면 정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니 지금 사무실 써. 이게 뭐야? 사무실에 책상 치우고 조금 더 넓게 써 뭐 이런 거지.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신공항 안 하고 그냥 김해공항 쓰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책상을 어떻게 치워요? 책상이 있어야 방송을 하는데. 못 치우니까 지금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아유 참. 근데 아무튼 답답하네. 김해공항이 분명히 이번에 그 평가서를 받아가지고 24시간 안 되고 소음도 시끄럽고 그렇죠. 추락사고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여기 부적합하다 그런 건데 그렇죠. 아니 부적합하다는 걸 부적합하다 그러는데 왜 이걸 정치 논리라고 억지로 갖다 우기는 거냐고. 이게 또 언론들이 뭐를 하냐면 그때 프랑스 회사 불러다가 결론을 내렸다 이거예요. 우리 세금 쏟아 부어가면서 박근혜 정부가 자기는 바로 결론 내기 어렵잖아요. 왜냐면 대구 가서도 신공항, 부산 가서도 신공항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박근혜 정부가 자기가 결론 내리기엔 표가 아깝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기가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상한 거야. 자기가 한다 해놓고. 그러니까 프랑스 공항 불러가지고 야 어떻게 할까 이래가지고 된 거예요. 이게 김해공항이 진짜 산에서 또 비행기 추락하는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그래가지고 또 바꾸자 하는 것도 있고 이 가만히 있자가 최종 결론이라고 한 건데 그럼 이거를 지금 지키라는 거예요 언론들은.
이렇게 보면 가만히 있자는 얘기는 안 하자는 거잖아. 동남권 신공을 하지 말자는 하지 얘기인데 말자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언론이 의기투합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나오는 거지. 응? 외놈들한테 좋은 일이니까. 아, 이 동남권 신공항이 20년 미뤄짐으로 인해서요. 사실상 한국으로 집중돼야 될 항공 물류의 상당수가 상하이 공항이나 지금 일본으로 일본으로. 빠져나간 부분이 많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국에서 넘어오는 화물, 그러니까 미국이나 카나다 쪽에서 넘어오는 화물이 환적을 할 수 있는 이게 그 가장 최선의 장소가 사실은 한반도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 내리면 어느 나라든 다 갈 수 갈 수 있어요. 있지. 제일 말하자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대형 화물 공항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인프라를 생산할 수, 게 그 지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국제공항을 짓는다고 그래갖고 지금 공항을 확장하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화물과 인력들을 충분히 실어나갈 수 있는 제2의 영종도 같은 거대한 공항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항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동아시아 물류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저쪽에 동남아시아나 유럽까지 쉽게 말해서 북극 항로를 통해 가지고 이게 북한만 열리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북극 영공으로 넘어가고 유럽으로 접근하는 항로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지역이 사실은 동남권 신공항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김해 공항이 지금 자체 확장도 어려가지고 뭐 좀 뭐지 활주로를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산도 깎아야 되고 뭐 그 다음에 24시간으로 쓰기에는 내륙에 있으니까 주변의 소음 때문에 또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속도로 가자고 한 건데 근데도 이제 지금 여당이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가덕도 그러니까 김해 신공항을 폐기를 해놓으니까 이거 지금 언론들이 왜 자꾸 바꾸냐? 반대를 위한 반대 같아요. 우리 언론의 왜 이야기는. 자꾸 정치공항으로 만드냐니까. 정치공항 만들고 이명박 박근혜라니까? 사실 김해공항은 그 내륙공항으로서도 크게 매력이 없어요. 제가 부산 갈 때 한번 타봤는데 비행기 타는데 뭐 수속하고 뭐하고 가는 2시간 걸렸거든. 근데 거기서 부산 시내 들어가는데 또 1시간만 걸렸어. 그렇죠. 그렇죠. 네, 시간 엄청 또 걸려요. 멀어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굳이 비행기를 비싼 돈 주고 왜 타나? 아니 KTX는 제끼고 고속버스만 타도 그 시간이면 들어가요 편하게. 가격도 훨씬 싸잖아. 그렇죠. 지금 버스 전용 차량에서 내 생각에 고속버스가 제일 빠를 것 같아. 그만큼 현재 그쪽의 공항 물류가 그 국내에 있는 수요를 충당하거나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사실 김해 공항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이 영남권에 있는 경제 발전을 사실상 그대로 정체시키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야. 거기다가 이 언론들이 다 정치공항 뭐 정치에 밀렸다고 했잖아요. 정치에 누가 밀렸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국민의힘 조용한 편입니다. 중앙일보입니다. M1 소리 했다간 보궐 역풍 분다. 가덕도 못 때리는 국민의힘. 이거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M1 소리 했다가 보궐 역풍 분다. 이거 따옴표로 이거 써 있거든요. 중앙 얘기 아니고? 중앙일보가 국민의힘 이렇게 한 거예요. 안에서 있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 거네? 그렇죠. 누굴까? 네.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 발표로 김해 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된 17일 국민의힘은 비교적 조용했다. 신공항 재검토를 외면하던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는 취지의 비판 논평이 전부였다. 통상 선거 직전 정부 여당이 기존 결정을 뒤집어 이를 선거에 적극 활용하려 하면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외려 적극 돕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아하. 이날 오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은 건 유감이지만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당이 가덕도 공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의총에서 최종 검증에 대해 감사로 적절성을 따져보겠다고 했고 서병수 의원이 신공항 정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자체를 반대하거나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드는 주장은 드물었다. 그러니까
이 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이라고요. 내 말은. 그 왜 정부를 지금 비판하고 있어? 표 때문에 안 된 걸 지금 다시 정부가 바로 잡은 거잖아요. 왜 그런 말이 없어요, 언론에. 문재인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을 들고 나오면서 이 동남권 신공항하고 엮으려고 하는 게 북극 항로 개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부산을 통해서 이 북극 항로를 통해 갖고 이게 베링 해협 사이를 돌아가지고 유럽으로 접근하는 항로가요. 지금의 그 아프리카 돌아가는 것보다 최소 3,000km 이상 빨라요. 특히 북부 유럽 쪽에는 더 물류에 대한 효율성이 크죠. 그래서 지금 이 북극 항로가 열려지게 되면 대만을 포함해서 싱가포르도 기존에 아프리카 돌아가는 것보다 우리나라 부산에 와가지고 북극 항로 가는 게 더 빨라요. 그리고 더 싸고. 그러니까 이 동남권 신공항이 잘 만들어지면 이게 물류와 해상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물류 산업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진 같은 해운에서 하나 더 만들 수 있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친 것보다 더 큰 수요 물량 만들 수 있는 거대한 성장 프로젝트가 가능한 지역이에요. 부산 지역이. 여기에다 몰아주려고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이득을 위한 새로운 북방 시대를 위한 큰 그림으로 그려진 거야. 단순하게 여기 공항 하나 나가지고 부산에 표점 얻어가지고 다음 대선에 써먹기 위해서 그따위 그 조잡한 생각으로 갖고 구상된 물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알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어떻게든 유치하고 그거를 빨리 이뤄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아서 지역 경제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시장이란 놈은 나서가지고 대구시장 공항 와놨다고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무슨 천인공노야 이씨. 출퇴근이나 하지 마 이씨. 아니 근데 출퇴근을 하지 말라니요. 정확하게 표현하셔야죠. 서울에서 대구로 출퇴근하지 마 대구시장아. 부산에 짓는 걸 대구시장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웃기기도 하고. 참. 아무튼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 어쨌든 이걸 계속 하고 있고. 근데 국민의힘은 볼 때는 뭐 나중에 결국은 보궐선거 때문에 뭐 가덕도 지지한다 얘기를 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놓고 끝나면 또 이제 와글와글 하겠지. 그럼 또 대구에서 또 뭐라고 하겠죠. 어쨌든 지금 또 갈려 있는 상황이에요. 또 자기네들끼리. 자,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하나 안 드린 신문사가 있습니다. 동아일보인데요. 우리 또 순한 맛 동아일보. 이럴 우리 때는 순한 맛. 한없이 여기서는 순해집니다. 왜? 동화가 철들었나 봐요. 네, 네. 동아가 그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딴 데는 전부 다 막 무슨 정치 이러면 뭐 황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동남권 신공항 14년 돌고 돌아 원점. 네. 이 기사는 모든 기사 중에 그리고 모든 동아일보 기사 중에 가장 건조한 기사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검증위원회 결과를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 나열해주고요. 찬반 입장 거의 1대1로 다뤄줍니다. 그리고 찬성 입장에는 당연히 이낙연 대표의 말도 실려 있습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검증위 발표 직후 동남권 관문 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부울경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의 가능성이 열렸다. 왜 이렇게 동아일보는 순한 맛이 되었을까요? 네. 역시 그 자사 출신의 대권 후보를 어떻게든 상처내지 않으려는 어떻게든 아름다운 의리가 좀 발휘가 된 것 아름다운 같은데 온 언론이 다 비판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최근에 그 정세균 총리 관련된 어떤 그 트윗들을 뒤지다가 이낙연과 정세균이 같이 등장하는 트윗을 봤어요. 어떻게요? 근데 그 트윗에 또 하나의 해시태그가 옵티머스더라고. 뭐지? 그러니까 옵티머스의 사무직기. 복사기. 이 복사기가 이제 이낙연 현 그 당시에는 이제 캠프였으니까 사무실. 거기에 이제 무상 공여가 된 게 이제 뇌물이다라고 막 그래서 문제가 생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당시의 집기를 다
정세균 총리한테서 받은 인수인계한 거라네. 아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뇌피셜? 이게 정세균 총리 쓰던 것들을 직기를 많이 이어받았대. 사무실이 가까웠나 보지. 그리고 이제 정 총리가 출마를 안 했으니까 총리 바통 터치하면서 그렇지. 하면서 사무실 이렇게 옮겨주면 아니 그 이전이지 바탕 총리 이전에 그 당시에 이제 선거 캠프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을 옮겨 받았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청구가 안 됐어. 그러니까 명의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낙연 캠프에서는 청구가 안 들어와서 몰랐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청구를 안 했던 원 주인이 만일에 정세균이라 그러면 네. 정세균 총리는 왜 청구를 안 받았을까? 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이제 역금이 생기는 거죠. 음모론. 그럼 이제 송 작가의 뇌피셜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야. 그러면 왜 지금 정세균 총리가 나서서 자꾸 검찰 문제를 언급하면서 자주 하라고 그랬을까? 추장관님한테. 봉합을 하라는 둥 이러면서 아무래도 누가 봐도 윤짜장 편을 드는 듯한 뭔가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자, 이 집기 이전에 대한 말하자면 작은 소스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실수, 우연의 일치로 끝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뇌피셜을 살짝 가져봤어요. 네. 네. 이거는 이제 뇌피셜이고 네. 그러니까 저는 합리적으로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준 이유는 그 민주당 의원 개개인의 인물 됨됨이를 보고 투표를 한 건 아니잖아요. 결정적으로 이니 대통령의 정책을 잘 뒷받침해서 우리가 바라는 이니 대통령과 함께 이루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써라 라는 의도로 저희가 표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니 대통령이 당대표 하던 시절에 이니 대표를 가장 괴롭게 하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는 요거는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기존에 수십 년간 그 정치판에 있던 분들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분들의 속내까지는 못 믿겠습니다. 네. 어쨌든 일단 그들이 민주당 안에 있으니까 지켜보고는 있는데요.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셔야 한다. 네. 예, 요 말씀까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뇌피셜로 넘어갔는데 이 제 뇌피셜 다 묻혔네요. 네. 아니 근데 네. 실제 선거 사무실 쓰던 걸 인수인계를 받았고 그 안에서 인계 받아서 쓰던 이낙연 총리가 그것 때문에 검찰에 의해 가지고 언론에 의해 가지고 일종의 이제 한번 함화평이 있었잖아요. 그럼 원래 그거 쓰던 사람한테는 왜 얘기가 얘기 뭐 안 하는 없냐지. 거예요. 그렇지. 어? 해명을 이게 했을 거 아니야. 이게 1타 2피야 사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근데 왜 안 네. 건드리지? 뭐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네. 하시고. 네. 자, 어쨌든 동아일보가 이렇게 한없이 이 이낙연 대표 앞에서 얌전해지고 있다. 순한 양이 돼? 정부를 절대 공격하지 않는다. 아니 근데 동아일보가 최근에 또 대단한 또 기사 하나 만들었더만. 네. 여기자를 이제 자기 딸을 합격을 시켰던 그만. 아니 근데 좀 웃긴 게 동아일보 사장 딸이 이번 채용에서 기자로 채용이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우리 아빠가 사장인데 왜 시험을 보지? 나는 그 아빠가 원래 그 십몇 년 전에 이제 기자로 들어와서 특채로 들어와갖고 기자 활동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그 경영 관리 쪽으로 있어요. 넘어가갖고 몇 년 있다 이제 사장이 된 거거든요. 근데 딸내미가 똑같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가업을 이어야 되는 차원에서 밑에서부터 배워온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 근데 딱 입사 조건을 봤는데 자기소개서를 만자를 써요. 만자 이상. 진짜 취준생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진짜 짜증나거든요. 만자를 쓰라 그러면요. 만자면 200자 원고지로 50장이거든요. 근데요. 제가 늘 자랑하는 제 동화 그 동화 한 편 단편 동화 한 편이 50장이에요.
거의 동화 한 편을 자기소개서로 내라 그런 거야. 뽑지도 않을 거면서. 그래 놓고 딸을 홀랑 뽑았네. 따로 홀랑 뽑은 거지. 그러면 장난쳐? 그 시험 친 사람들 뭐가 돼? 근데 나는 그게 관련된 기사를 네. 점검하다 더 충격을 받았어. 뭐가 있어요? DNA를 보고 뽑는다. DNA. DNA? 이게 뭐냐면 기자 그 채용이 DNA 채용이야. 동아일보의 채용이 DNA 채용이었어.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거짓말한 게 아니었어. 아, 사주의 DNA만 채용이 되는 거였어. 그 동아일보 그때 당시 아. 그 채용 공고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DNA형 땀방울 급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올해도 17년째 맞는 DNA 인턴이 확 달라집니다. 이러면서 이거 17년 전부터 했다는 거 아니야. 지 아빠 때부터 DNA만 뽑는다고 얘들은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내가 그 DNA 중에 하나인가 보다 하고 착각을 하고 엄청나게 복잡한 자소서에 막 서류 넣고 언론 고시를 딱 기다렸는데 결국 누가 돼? 사주 아들이나 딸이 되는 거예요. 사주 DNA를 직접 물려받은 사람이 들어간다. 아, 그 대놓고 그렇게 뽑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은 그렇지, 거야? 우리가 못 알아들은 거야. 아, 그 시험 친 사람은 바보 됐네. 그렇지. 아, 우리가 못 알아들은 거네. 이게 뭐? 많이 잘못했네. 우리가 잘못했네. 아, 진짜 DNA, 진짜 DNA를 물려받아야 뽑는 거였네. 참. 하여튼 아이고야. 웃깁니다. 웃기는 아무튼 일이고. 자소서 만자 쓰라는 건 난 이해는 돼요. 왜 이해가 돼요? 창작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씨. 동아일보. 요즘 기자의 덕목은 이 창작력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만자 정도 자기 소개서를 쓰다 보면요, 20대 청년이 사실 뭐랄까 일기를 써도 말이지. 쓸 수가 없는데. 만자를 채우기가 쉽지가 않을 거야. 나 만자 써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일종의 위인전을 써야 돼. 셀프로. 그 20대까지에. 많아봤자 3천자 정도? 2천자에서 3천자? 그러니까 이마만큼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DNA까지도 사주하고 연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직접 딸은 아니더라도 사돈의 팔촌이나 뭐 당숙의 처조카라든지 뭐 처삼촌의 여동생 등등 뭔가 DNA가 좀 돼야지 우리는 뽑는다라고 하는 커밍아웃이 있었다는 거지. 이번에 채용된 사람들 한번 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네. 그죠? 이거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조사할 건덕지도 없어. 그러면 옛날에 종편 처음 생길 때 TV조선 이력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추천인을 써야 돼요. 아는 사람 써야 돼. 그러니까 아는 사람. 유명한 사람 써야 돼? 그래서 저는 저희 과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특히 좌파 정치학자로 유명한 교수님을 썼거든요. 그러니 될 리가 있나? 그러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는 검찰이나 판사나 정계나 이런 쪽을 써야 되는 거래요. 국회의원을 썼어야지. 그러니까 혹시 그쪽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바로바로 전화 연락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건데 제가 바보 문희상 썼어야지. 어차피 문 씨는 한 번인데. 어차피 아는 사람이다. 그렇지. 근데 좌파 거두를 썼어. 그러게. 응. 그러니 종편에서 쓸 리가 있나? 당연하지. 근데 저는 그 문화라님께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네. 저는 백수 때도 조선동화는 안 썼어요. 너는 실력이 안 돼서 못 아니, 쓴 아니. 거잖아. 아니 조선동화는 절대 안 썼어요. 저는. 저는 진짜 고백합니다. 그 종편 처음 생길 당시 제가 너무 취업이 안 돼서 몇 년 동안 백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나운서를 하고 나왔는데 제 취업이 안 돼가지고 백수였습니다. 백수였고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구박에 하루하루 삐쩍삐쩍 말라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너는 밥 벌어지냐부터 시작해서 식당 가서 설거지는 왜 못하냐. 너 같은 애가 제일 세상에서 쓸모없대. 이런 온갖 폭언을 들으면서 정신이 피폐해져 있을 때 제가 잠깐 혼미해져서 예. TV조선에 원서를 냈습니다. 네. 저 진짜 반성합니다. 네. 미쳤습니다, 제가. 저도 네. 반성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동아일보를 먹여 살렸습니다. 어릴 때. 정가를 표준 정가 안 보고 동아 정가만 봤습니다. 제가 조선동화 안 썼다니까 중앙 쓰셨나니까. JTBC는 예능 PD를 한번 넣어보긴 했어요. 넣네. 너도 했네. 예능으로. 예능 아니 그때는 왜냐면 네. 그 MBC 그 예능으로 유명한 주철한 PD가 있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사장으로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는 쓸까 말까 하다가 시험을 한번 쳐봤습니다. 동아 정가는 동아일보와 무관한가요?
동화 출판사. 그런가요? 그랬구나. 같은 동화라서. 네. 예. 아무튼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도 반성합니다. 그래도 제 잘못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 뒤로는 절대 그런 짓거리 안 합니다. 저는 예, 한 번도 안 진짜. 썼기 때문에 네. 당당합니다. 네. JTBC 예능 뭐가 괜찮아? 왜 예편만 들어줘요? 예. 남성 패션의 꽃은 넥타이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댄디보이였던 오스카 와일드는 잘 맨 넥타이는 삶에서 성실함의 첫 걸음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하지만 목을 조이는 넥타이는 답답해서 당장이라도 풀고만 싶은 물건이죠. 하지만 전혀 새로운 개념의 넥타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쉽고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넥타이를 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심지어 넥타이 매는 법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립이 부착된 와이셔츠와 브릿지에 매어진 넥타이만 준비되면 아주 쉽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 브릿지는 쉽고 간편하며 단정하고 품위 있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편안합니다. 일반적으로 넥타이를 매면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넥타이를 매면 두뇌로 가는 혈액량이 7.5% 감소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산소 호흡량이 감소되고 특히 두뇌 회전 능력은 15%나 떨어집니다. 따라서 고도의 집중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두뇌 회전 능력을 15% 떨어뜨리는 넥타이를 매는 것은 넌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 브릿지는 목을 조이지 않습니다. 이 집중력과 사고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답답하지 않고 하루 종일 착용해도 갑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덥지 않고 시원합니다. 이 넥타이를 매면 체감 온도가 2도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여름철에는 넥타이를 매지 말자는 캠페인을 하는 거죠. 환경부는 만일 모든 사무실에서 실내 냉방 온도를 2도 올리면 전력 사용량을 17% 줄일 수 있고 약 3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이 브릿지는 시원합니다. 타이 브릿지는 쾌적합니다. 건강도 지키고 에너지도 절감하는 넥타이, 목을 조이는 넥타이에서 목을 자유롭게 하는 넥타이, 타이 브릿지입니다. 목을 조여주거나 답답하거나 전혀. 더운 느낌이 없는 35,000원에 송작가 TV 보고 구매했다고 메모를 남기시는 분한테 사은품으로 제가 넥타이를 뺏어낸 거예요. 여러분. 송작가 개인의 피땀 눈물을 어떤 미용의 마지막 한 단계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코엔자임 마스크팩 20종 세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인증해 주시면 주소하고 전화번호는 꼭 보내주세요. 메일 밑에 보이시죠? 어쨌든 그래서 미디어오늘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뭐 몇 명 안 뽑았는데 이 사람이 뽑혀가지고 사실은 거기도 지금 탈락한 어시생 여러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 카페에 가보니까 좀 뭐 조롱하는 투로 댓글 있고 막 한숨 쉬고 하던데 사실은 다행입니다. 다행인 줄 아세요? 동아일보 안 가서 더 다행입니다. 갔었으면 또 우리가 또 이름 얘기하고 기사 얘기하고 하면서 비웃었을 거예요. 이 기사 보라면서 동아일보 이렇다면서. 야, DNA 나온 김에 한 번 더 까자. 오늘 DNA 기사 또 있더라. DNA 찾아보니까. 또 뭐가 있죠? 보수 DNA가 있다면 저도 지금 저한테 이거 준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놀라운 어떤 그 이 천문학계 발견이 이 있었습니다. 무슨 멍멍 소리야 이러고 제가 봤거든요. 이게 국민일보 어제 인터넷 기사인데 국민일보 좀 대단해. 네, 이홍근 기자거든요. 창작력이 물이 올랐어 아주. 요즘 굉장히 위인전 열심히 쓰시잖아요. 네, 예. 이 기사는 제목이 뭐냐면 진보 보수 뇌부터 다르다. 보수 자기 조절 능력 5배 높아. 이거 나 인정. 아 이게 어떻게 인정이 돼요? 아니 이 이게 무슨 보수가 기사야? 보수가 자기 조정 능력이 높은 거 맞아. 왜? 얘들이 불의를 보면 잘 참어. 이 능력이 5배 아니라 50배 정도 강력해. 아 불의를 보면 잘 참는다고. 이게 자기 통제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도덕심만 있어도 완전히 뭐랄까 견디질 못할 그럴 그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걸 굉장히 잘 참기 때문에 같은 편이 이런 걸 했을 때 봐주기도 하고 스스럼 없이 그런데 가담하기도 하고
가담하고 나중에 들켜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나 이거 인정. 인정하십니까? 와, 저는 이걸 보고 진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진짜. 이게 뭐 이홍근 개건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뭐 개권 잘 모르겠고 야, 요즘 웬만한 기사들은 외부인이 다 쓴다잉? 쪽팔릴 만한 거는 뭐 딴 데 주는 거겠죠. 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뭐냐면 연구 결과예요. 이게 웃긴 게 아, 연구 결과야 또? 네. 뇌피셜이 아니라? 서울대 병원하고 서울대 뇌인지학과 권준수 연구팀 장대익 이상훈 김태환은 성인 106명의 정치 성향과 뇌 기능 네트워크를 분석해 뇌 연결망 차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라고 하면서 뭐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나눠가지고 뇌 기능을 살폈대요. 뭐 야, 나는 그 구분한 것도 웃기지만 그죠? 그 네. 샘플이 뭐지? 너무 궁금하다. 아니 진중권 같은 애를 갖다 뇌를 보면 이 스캔을 뭘로 기준해서 떠야 돼? 그러니까 정치 성향을 설문지로 측정을 했다는데 이게 나눠질까? 보수, 중도, 진보가? 그러면 진중권은 진보로 되겠죠? 걔가? 뭐 아닌가? 그건 이제 뇌가 변한 거지. 얘는 이제 특이 케이스인 거지. 이쪽에 있다 저쪽으로 갈아타는 애들은 이거는 이제 뇌에 심각한 변형이 온 거고 네. 뭐 질병이나 사고로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건 기본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타고난다는 거 아니야. 네. 정말 놀라운 이론이네. 너무 아니 이 서울대에서 이런 거를 참 한다는 것도 좀 웃기고 이거를 기사로 낸다는 것도 좀 웃기고요. 아무튼 뭐 이런 기사가 있었고 근데 이거를 보자마자 제가 떠오른 기사가 있었습니다. 또 있었어 네. 또. 2013년 어목한 시절 박근혜 정부 시절 MBC 아, 뉴스 플러스 권순표 기자인데요.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유전자와 이념 보수 진보 체질 따로 있나? 네. 7년 전에 MBC가 이미 연구를 했네. 네. 이것도 결론이 뭐야? 연구 결과인데 이게 결론이 뭐냐면 이 두 사람의 힘의 차이가 신념의 차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다 하면서 미국과 덴마크의 연구팀이 소득이나 가정 환경이 다양한 미국, 아르헨티나, 덴마크 등 3개국 1,500여 명의 부의 재분배에 대한 평소 신념을 물었다 이러면서 알통이 굵은 남자들 다수가 자신의 경제적 형편에 유리한 이념을 선택한 반면 알통이 가는 남자들 다수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알통은 보수고 아니 그럼 헬스클럽 다니면 다 보수고 진짜 미치겠다 이걸 와. 단식원 다니면 다 진보야? 이거 어떡하냐 진짜. 아, 이거 사실 지금 MBC로 들어가잖아요. 네. MBC에서는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로 나와요. 아 그래요? 저는 이게 있는데 링크 있는데 네. 지웠나? 네, 이거 지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어요? 네. 미디어 오늘 보면은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오늘의 개그라고 고정석 씨는 초대형 방송 사고라고 트윗을 남겼다. 아니 근데 이건 뇌도 아니고 어떻게 알통. 알통으로 네, 팔뚝이 굵으면 보수적이고 MBC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이것도 사실 뭐 연구 결과잖아요. 근데 난 여기에 네. 더 충격적인 마무리가 있어요. 반면 힘으로 생존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여성들의 경우 알통의 국기와 신념이 별다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건 뭐야? 남자들끼리 그 뭐 팔뚝 굵은 애들끼리 뭐 싸워서 전투력이 높은데 여자들은 그럴 일이 없으니까 팔뚝 두께와 상관없이 진보 보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아모뉴스를 했던 겁니다. 근데 네티즌들이 그 원본을 찾아냈대요. 아, 그래요? 원문을 찾아냈는데 상체 근력이 강한 남자일수록 자신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지켜내려고 한다는 논문의 결론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MBC가 알통이 굵으면 보수라고 했던 거는 이걸 왜곡을 한 거라고. 네. 물론 뭐 알통이 굵다는 거는 뭐 마동석 씨 같은 사람은 무조건 보수다 이런 게 아니고 일단 그 자기 몸에 투자할 시간과 여력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권순표 기자가 작성을 했구나 그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자기 몸에 헬스를 하건 뭘 하건 알통을 키울 수 있고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좀 뭐랄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헬스클럽이라도 다닐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제목이 유전자와 이념이잖아요. 아니, 보수 진보 그러니까. 체질이 따로 있냐고. 근데 그걸 못 당겨갖고 아우, 진짜. 나처럼 몸은 진짜 완전 보수인데 팔뚝으로 보면 아주 초진보인 사람도 있잖아. 기본적으로 이런 스파이더맨 체형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거를 전체적인 몸매도 아니고 소득도 아니고 팔뚝 길이로 재냐고. 뭐. 내가 팔뚝만 가늘지만 허리는 훨씬 걔들보다 굵은데. 미디어 오늘에 나와 있는 권순표 기자의 해명은 이겁니다. 네. 기사 자체는 어떤 오해의 여지도 없다. 음? 기사가 틀렸다는 지적을 1mm도 인정할 수 없다. 우파와 좌파를 떠나서 무조건 감정적으로 남을 비난할 게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는 게 정말 이성적인 것인지 따져보자는 게 기사의 취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무조건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내 거는 안 틀렸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쓰신 기사가 정말 이성적인 걸 한번 따져보자고 저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스란히 돌려드릴게요. 이때가 이제 박근혜 때니까 이때 2013년. 얼마나 어목했습니까? 언론이 진짜. 그래, 그냥 그 뭐 형광등 발광 기사보다는 네. 팔뚝 기사가 낫다. 낫다고요? 거기서 거긴데 아무튼. 거기서 거기라고 봐야지 뭐. 아무튼 MBC는 지금 뭐 많이 돌아왔으니까 다행인데 공영 방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권순표 기자는 아직도 일하는 것 같은데. 권순표 기자는 예 거기 기자 적어도 이런 기사는 이제 MBC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국민일보에서는 나오지만. 예. 뭐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국민일보가 MBC 수준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때로 돌아간 거죠. 네. 아무튼 동아일보 얘기를 이렇게 해드렸고 그러면 근데 사실 동아일보 이것도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딸이 입사한 거는 딸이 순수하게 능력이 있어서 입사했다는데 어떡할 거야? 아니, 능력이 있어서 그 선발전을 혼자 나가고 심지어 아시안 게임 금메달까지 딴 정유라? 네 그런 사람도 있잖아. 네. 아니 이거 만약에 이게 동아일보가 아니고 만약에 진보 정치인이나 진보 관련된 사람들의 있는 사주인데 딸이 들어갔다 이러면 그러면 이러면 언론들이 어떻게 했을까? 20대 청년들 좌절시킨 뭐 그렇지. 진보 언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금수저만 뭐 들어가나? 들어가는 흑수저는 서러워. 그러면서 20대 인터뷰를 할 겁니다. 뭐 너무 불공정한 자괴감 뭐, 들어요 이러면서 이 정부는 너무 불공정해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서울대나 고대 언론 게시판 같은 데 나와야지. 그렇지. 예, 게시판 또 들어가서 찾아야지. 그리고 국민청원 나옵니다. 그러면 또 언론이 국민청원 받아쓰겠죠. 그렇겠죠. 근데 아무 말 없어요. 그 에버랜드 아니 강원랜드 그 카지노 취업 사기 500명 넘게 전부 하나도 낙하산만 되고 하나도 공채 안 뽑은 사례도 있잖아. 그것도 그냥 넘어간 나라에서 그리고 말이야. 예, 그 의원님 또 의원 되지 않으셨나요? 또 됐죠. 그러니까요. 네. 하나 처벌 안 받으셨잖아요. 조사 받았는데도 무혐의 나왔죠. 네. 네. 심지어 전화했다라고 증거도 나오고. 나왔는데. 심지어 그거 네.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거 줄된 사람만 합격한 줄 알았는데 줄된 사람 중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 줄이 이제 겹친 거지. 줄이 너무 많았던 거야. 윗줄 아랫줄 겹치면 밑에 줄부터 끊어 나가는 거지. 진짜 웃겼어. 근데도 박탈감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상대적 박탈감. 이 시대의 청년들 살기 힘들다. 네. 뭐 이러면서. 아무튼 근데 이게 이 미디어 오늘에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 당사자 그 김씨 동아일보 딸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이해충돌 관련해서. 그 이해충돌 이러면 또 검찰이 또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검찰이 나서서 동아일보 압수수색하고 시험지 다 뜯고 해가지고 사람들 그때 같이 시험 쳤던 사람들 다 인터뷰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줄 몰랐다. 아니, 그것도 찾아야지. 실제로 그 현장에 시험을 보러 왔는지부터 찾아야지. 그 면접관이 얘가 누군지 알고 있었는지. 채점했는 사람이 어떤 점수를 매겼는지. 검찰이 그거 다 해야지. 시험 문제는 어떻게 냈는지 누가 냈는지. 우리 이제 검찰의 수사 수법까지 온 국민이 너무 잘 알아. 그러면은 동아일보도 압수수색하고 그 사람 집도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집 앞에 진쳐가지고 맞아. 뭘 하고 있는지 계속 사진 찍고 해야 되지 않아요? 점심 뭐 먹는지 배달 음식 뭐 시켜 먹는지도 기자들 가서 체크해야지. 나는 그 만자짜리 자소서가 보고 싶다. 와. 누가 대필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자기 집안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갖고 썼는지
일기장 아니잖아. 자소서는 지가 밖에 자랑하려고 내놓은 거잖아. 난 그거 합법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네. 자소서를 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원래 일어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이렇다고 채용 취소할까? 안 안 해. 뭘. 그럼 이제 10년 후에 이제 동아일보 사장이 여사장으로 바뀌는 건가?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겠죠. 거의 그렇게 된다고 봐야 지금도 되겠지. 뭐 김재호 사장도 97년에 들어가서 기자 하다가 경영직 올라와서 지금 사장 됐잖아요. 13년 만에 됐으니까. 네. 네. 근데 초고속 승진하겠죠. 17년 전부터 우린 DNA로 뽑았다고. 네. 아, 진짜 국민이 바보야. 동아일보 솔직했네. 솔직했는데 우리가 그 DNA가 그 DNA인지 몰랐네. 네, 우리는 DNA 쳤네. 아름다운 비유인 줄 알았어. 그런데 직설화법이었어. 네.